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인간관계의 기술.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기술을 갖고 있다. 오늘 함께 배울 기술은 용서의 마법을 부리는 기술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용서이다. 영국의 유명한 장군 웰링턴 제독에게 상습적으로 탈용을 감행하는 부하가 있었다. 교육도 시켜보았고 무서운 벌을 주어도 보았으나 그 병사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웰링턴 제독은 군대 전체의 기강을 위해 그를 사형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가장 신뢰하는 한 부관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는 아직 그 병사에게 한 가지 시도는 해보지 않으셨습니다. 장군은 부하를 용서하는 것은 해보지 않으셨습니다. 웰링턴 제독은 부관의 충고대로 그 병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다. 이후 그 병사는 다시는 탈용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장에서 그 어떤 병사보다도 웰링턴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다. 용서가 가져온 놀라운 기적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실수하지 않고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용서를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박하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 그리고 그때 받은 도움은 평상시에 받은 도움보다 특별히 더 고맙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법이다. 필요한 때에 전해진 따뜻한 도움은 상대방에게 영원토록 기억된다. 도움을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바로 용서를 베푸는 것이다. 용서의 베품은 우리가 세상에서 베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베품이다.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줌으로써 그의 마음의 가책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준 사람에게 어떻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했을 때 분노하며 그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은 당장의 화는 달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진심으로 용서해주면 그는 영원히 당신의 친구가 그리고 우운이 되어줄 것이다. 소인배는 타인의 잘못으로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일을 망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추적하고 추궁해서 그를 내치지만 대인배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사람 하나를 얻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용서는 인간관계의 최상의 기술이며 사람을 얻는 놀라운 지혜이지만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수반한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사무치는 원한을 남겨준 사람과 다시 손을 잡는 일이 어찌 아프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미성숙함으로 인한 잘못된 행위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 만약 그 관계가 가족이나 친구,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라면 피해와 상처의 깊이는 더욱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이다. 그것이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나의 감정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 가운데 나의 평판이나 명예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이 이러한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나는 나의 재정, 감정, 평판, 명예를 그 사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를 버려서라도 나는 나의 귀한 것을 지켜내겠다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나의 소중한 것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상처받은 과거의 시간과 영향 속에 자신을 계속해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용서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 또 내 안의 상처, 울분, 자존감 저하,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온전한 일상생활을 꾸려가기가 어렵다. 문제는 지금 내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다는 것이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그 시간만큼 상처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나의 내면을 제멋대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용서란 그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로 가족치료의 어머니라 불리는 버지니아 사티어는 용서란 내적이고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자신이 붙들고 있던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림으로써 자신을 더 이상 상처와 고통 속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하는 과정에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의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채우지 않으므로 나의 감정에 책임지기로 선택하면서 우리는 내면의 힘을 되찾는 것이다. 우리는 상처받은 과거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묵인이 아닌 용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해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 또 하나, 우리가 용서의 기술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용서란 상대의 잘못이나 허물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인 것이다. 그리고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포함한다.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그를 용서하고 관계를 계속해보라. 오히려 그 위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게 될 것이다.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얻지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잃게 된다. 그런 사람은 내 옆에 없어도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그 한 사람을 잃음으로 인해 그 사람의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또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용서를 이렇게 정의한다. 용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리하여 모두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는다. 그 기회는 용서만이 부릴 수 있는 마술이다. 그렇다. 용서는 마술이다. 참된 용서는 녹을 것 같지 않던 마음을 녹이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술이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용기를 갖는다면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기뿐만 아니라 꾸준한 훈련도 필요하다. 용서가 한 번에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비하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기를 먼저 용서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동정과 공감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과 화해하게 되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용서야말로 하늘의 선물이라고 말한 것이다. 당신이 용기와 훈련을 통해서 이 용서의 기술을 터득하고 잘 활용하게 된다면 당신은 매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과 인간관계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